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회를 좀 먼저 1시 제가 애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1시간 반도 부족해요. 1시간 반도. 원래는 이제 저기 이제 여러 번 참석해 주신 저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설명회 좀 일찍 끝내는 편이죠. 일찍 끝내는 편이고 원래는 여기가 다 차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들한테 처음에 문자로 보낼 때 방학 특강 설명회라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이 좀 시청 안 하신 것 같아요. 부담을 느끼실까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할 거예요. 애들한테 해줄 거예요. 본인한테 해주는 것보다 애들한테 해줬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교 선택하고 고교 선택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하고 거의 이제 고교학점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뭐 첫 페이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써놨습니다. 우리 정원이 없고 호선이 한번 찾아볼까요? 호선이? 중3에 호선이 중간고사 때 97점 그리고 기말고사 때 호선이 95점 아쉽습니다. 중학교 때 웬만하면요 100점을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2학기가 들어가면은요 고등학교 거를 좀 준비를 하라 그러고 고등학교 보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애들이 점수가 확 떨어지죠.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 이유가 애들이 일단 단어가 부족해요. 단어를 암기를 좀 많이 시켜야 되는데 한정된 시간에 시키는 것보다 저는 이제 반을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횟수를 조금 늘리자라는 주의로 좀 바뀌었어요. 민상, 안녕하세요. 일단 성적 향상이 있을 때는 제가 좀 적어놓긴 하거든요. 애들한테 이렇게 상장 좀 붙여주는 게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근데 이제 뭐 1등급만 걸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학원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겠지만은 애들이 자기 이름이 여기에 붙어있다. 요거를 느낀 경우가 이걸로 성취감 느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90점 이상을 요즘 늘라 그러고 15점 이상, 10점에서 15점 이상 성적이 향상했을 때는 애들한테 이렇게 상장을 붙여줘가지고 애들한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애들, 요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제 5등급제랑 고교학점제 이제 2개 들어갔단 말이에요. 2개 들어갔을 때 핵심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1등급하고 2등급이 1등급이 4%고 2등급이 10%에서 11%였어요. 근데 5등급제로 되면서 얘가 1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문턱이 굉장히 넓어졌구나. 그리고 3등급까지 23%였고 이번에는 24%에서 25%까지 2등급이 5등급제에서는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1등급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변별력이 사라졌다 그래요. 변별력이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학업 역량이 아니라 과정평가라고 해요. 과정평가요. 과정평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갔을 때요. 성적은요 사실 2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2등급.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이태 같은 경우는 3등급 안에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교를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 이제 40점, 50점, 60점대 친구들 그리고 한 70점, 80점대 친구들 요 친구들이 경쟁력을 살리려면은 과정평가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나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5등급제에서요. 비율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1등급이 10%고요. 2등급이 24%고 3등급이 76%예요. 다시 말씀, 이게 여기가 1등급이고 2등급, 3등급, 4등급 그리고 나머지 5등급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애들이 대학교를 우리가 경기권에 쓴다라고 하면은 이쪽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2등급 안에. 그러면은 평균 등급이 1.8, 1.7, 1.6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3등급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변별력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변별력이 사라졌어요. 변별력이 사라졌습니다. 1등급 의대, 뭐 의치학 이런 게 이제 가는 것들이 1등급 안에 이제 4등급이 사라졌으니까 여기 안에서 애들을 1등급이 1.0이 뜨면은 그냥 대학교를 쓰는 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망포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올 1등급이 나왔대요. 사실 안 놀라워요. 근데 옛날에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유신고 친구 하나 있었는데 걔가 고려대를 갔어요. 걔는 1.4등급이었어. 놀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제 변별력이 없으니까 변별력을 갖춰주려면은 고등학교로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애가 진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진로. 이제 아버님들께서도 만약에 이제 부하 직원을 둔다 그러면은 얘가 여러 가지 일을 1년마다 하다가 지원한 사람이랑 3년, 4년 동안 똑같은 직종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이랑 어느 사람 뽑겠어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대학교도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1학년 때 꿈을 정했으면은 3학년 때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집에서 제발 핸드폰 보지 말고 디지톡스라 그래요. 저도 집에서 시켜요. 와이프가 디지톡스라는 얘기를 듣고 핸드폰 치워놓고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기. 그러면 대화를 하게 되겠죠. 잠도 일찍 자요. 심심하니까. 30분 동안 애들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조금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휴대폰 심심하면 휴대폰 꺼내고 컴퓨터 보고 컴퓨터 하고 그 다음에 TV를 계속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좋아하는 음식이랑 좋으시고 싫어하는 음식 정도는 알겠죠. 근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요거를 사실 저도 학원에서 시키고 싶어요. 근데 영어학원이잖아요. 수강료를 냈으니까 영어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아이러니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주말에 애들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주냐?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해요. 그래서 저번에 단어 한번 시험을 안 보고 제가 애들한테 설명을 진행을 해줬어요. 열심히 들어요. 성원이도 열심히 들었어요. 막 쓰면서 막 해요.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제 뭐 특강 좀 조금 신청했으면 좋겠는 친구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뭐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애들이 꿈을 정하라고 하면은 안 정하죠. 못 정해요. 정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만 그냥 생기부용으로. 저도 공부를 시작한 게 투어 가이드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군대에서 그걸 생각해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영어 강사, 영어 원장까지 됐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이 꿈이 20살 때 넘어서도 그 꿈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대학교 때 가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진로를 미제출이라고 해요. 미제출. 미제출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 장래희망이 고등학교 때 꿈이 대학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애들한테도 써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있으시니까 알겠죠? 수시, 정시 있는 거 아시죠? 정시 3개의 가나다분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수시는 6개 쓸 수 있는데 학생부, 학종, 면접, 논술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시키는데 일단 비상등 하나 얘예요.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면요 학교 뒤에 대학교 입결 책
두꺼운 거 이제 아버님 어머님도 보신 적 있으시죠? 몇 등급 뭐 동국대가 논술 전형이 5등급이 붙었대요. 그럼 자기도 5등급이니까 지금 기준은 3등급이니까 나도 거기를 쓴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논술은요, 애들이 요거는 좀 되게 특출난 친구들이 쓰는 건데 특목고용이에요. 특목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논술을 저도 되게 좋아해요. 애들 뭐 수학만 잘해요. 수학만 잘하면은 논술을 쓰라 그래요. 혹은 인문 논술을 쓸 거예요. 논술이 인문 논술이랑 그리고 수리 논술이 있는데 이건 이과 전용, 얘는 문과 전용이에요. 그러면은 인문 논술을 쓰는 거는요, 저희가 수행평가를 학원에서 이제 관리해 주는 거 아시죠? 글 쓰는 거 봐요. 진짜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아차리고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얘는 논술 써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는 쳐다보지 마시고요. 학생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아시죠? 종합전형 하면은요, 얘가 성적을 보고 그리고 생기부를 보고 면접을 봐요. 그리고 학생부는 성적만 봐요. 얘는 성적이랑 면접. 이제 우리 애들이 소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소심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준비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등급컷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얘고요. 그 다음 얘. 순으로 얘가 뭐 1.2라고 하면은 얘는 1.4고요. 얘는 1.6까지 떨어져요. 봐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뽑는 거는요, 얘가 80%가 넘어가요. 얘가 제일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를 하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기부. 이게 뭐라고요? 과정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애들한테는요, 시험 한번 망했다라고 얘를 좌절시킬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전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학교에서 보는 거는요, 첫 번째, 이건 되게 중요해요.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안 지울게요, 제가.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고요.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요. 인성. 이렇게 이제 4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발전 가능성은요, 애들이 우리 과에 오면은 얘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봐요. 이거를 볼 때 사실 성적이 1.0으로 쭉 떨어지면은 제일 좋겠죠? 근데 대학교에서 두 번째로 보는 거는요, 상승 곡선이에요. 두 번째로 먹히는 거는 얘가 3등급이었다가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똑같이 2.0으로 쭉 찍히는 것보다 3, 2, 1 해서 평균 2등급이 더 좋다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이 애들 이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이제 볼 때 뭐라고 물은 거냐면은, 야, 너 성적 왜 올랐어? 그러면은 답변은 정해져 있어요. 꿈이 확실해져서 열심히 하게 된다. 요게 멘트가 제일 중요하고, 학업 역량은요, 성적이겠죠? 성적.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가는 과목 선택. 과목 오늘 다 적혀 있어요. 여태까지 안 나왔다가 이제 구체화돼가지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처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제2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애가 제2가 2학년이 되면은 그 실험지가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과목 선택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적어 보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과목 선택. 진로 되게 확실해요. 그리고 인성.
이제 뭐 우리 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조별 과제 하는데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 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분란 조정하고 막 이런 친구들 그런 것들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충 설명을 한번 쭉 해드렸고요. 요거 이제 정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정시 쓰는 법 알려드리는데 요것도 꿀팁이다. 꿀팁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학교에서 이게 애들 한 명 앉혀놓고서요. 야 대학교 네 성적 이건데 대학교 요거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학사 모의 어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어플라이.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평균 1등급이 나왔어. 그럼 2등급도 우리가 1등급을 맞았다는 전제로 좀 깔 수가 있어요. 요걸로 하면은요, 우리가 얘가 대학교를 쓴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쟁률이 몇 대 몇일 때 네가 붙을 확률, 떨어질 확률. 그래가지고 소신, 상향, 적정, 안정, 확정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네 안 붙는데 네가 쓰고 싶은 거 써 이런 느낌이고요. 너 운 좋으면 붙을 수 있어. 쓰면은 붙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는 거의 쓰면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봤을 때 70% 컷이라 그래. 70% 컷을 가지고 대학교 입결을 보거든요. 왜냐면은 위에 그러면 70%를 하면은 30%가 남잖아요. 그 위에 있는 30%는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학교 붙어가지고 갈 확률이에요. 그래서 70% 컷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제가 써놨는데요. 학생부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보다 학생부가 조금 더 세요. 붙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정시가 40%였는데 정시가 20%로 줄었어요. 올해는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뭐가 중요할까? 학생부 생기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볼 때요. 똑같은 내신 3 모의고사 3 하면은요. 학생부를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4가 떨어져도 1등급보다 밀어서도 학생부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3 1학기 7월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학생부로 이제 보게 될 건데 이래가지고요 애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 보거든요. 만약에 모의고사가 올 2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가 올 4등급이 떴어요. 계속 3등급제로 이제 9등급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4등급이 올로 떴어요. 그러니까 올 3이 나온 거죠. 올 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를 쓴다? 모의고사를 쓴다. 이거는요. 얘를 0.5등급만 낮추시면 돼요. 이게 수능 성적이에요. 이게 수능 성적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거 애들한테 이거를만 했어요. 여기에서 설명을 진짜 잘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 성적을 올리는 게 피똥 싸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이제 낮은 친구들은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받았던 성적이 고3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끝날 때까지 고등학교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안착이 돼 있어요. 거의 성적 떨어져요. 이번에 반월고 친구 하나하고 반월고 친구 하나가 이 반월고 2학년인데요. 처음에 중간고사 때 2등급에 맞았어요. 93점으로. 좋아했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 60 몇 점을 받았어요. 4등급 나왔어요. 예, 울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장고등학교 애가 있었는데 한 문제 차이로 3등급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9등급제로 기준으로 2학년이에요. 걔가 기말고사 때 못 봤어요. 4등급 나왔어요. 반면에 저희 학원에서 반월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고 100점이 안 나왔어요. 이번 2학년 때. 2학년 애들이. 한 개 틀리고 1등급 맞았거든요. 근데 전체 성적으로 보니까 1등급이 떴어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왜냐면 1등급이 나오면은 제가 장학금을 주니까. 현금으로 줘요. 잘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성적이 한번 확정이 되면은 올리고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 요 이제 뭐 설명회 여러 군데 다녀보시면은요. 이게 미반영이라고 떠요. 미반영. 미반영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애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서포트를 해주냐? 학교에 있는 교내 대회에 무조건 참여를 시켜야 돼요. 아버님들, 제가 비현실적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요, 군대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휴가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뭐 있으면은 다 손들고 있어요. 대대장 앞에서 춤출 사람 저요. 내 조끼 깎을 사람 저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일러 누가 할래? 저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나왔거든요.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성 경력이 미반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점수를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내에서 대회에 나갔는데 상을 탔어? 근데 기입은 되는데 점수 반영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정관, 그 대학 사정, 입학 사정관들이 눈이 있으면 보겠죠. 상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자율 동아리, 요거는요. 애들끼리 하는 거 시키지 마시고 이거는 뭐 애들이 하는 거고 여기 밑에 어머님들의 역할을 보여드릴게요. 창의적 체험학습, 행동종합의견. 이게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담임쌤. 담임선생님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애가 잘 안 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애 공부를 못하는데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없으면은요 더 방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모님이 신경 써주고 있다. 부모님이 신경 써주고 있다. 우리 애 그냥 대충 살다가 뭐 대학교 그냥 성적 맞춰서 가지, 이게 아니라고요. 하다 못해 우리 호선이하고 이태 아버님, 어머님 결제하실 때마다 저희 학원 오시거든요. 저희 학원 오세요. 와서 결제하고 가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애 어떻게 하는지 뭐 산책 나오실 경우에 같이 하시는데 한 번 들르면은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요. 지켜보고 있다. 돈을 내러 왔지만 지켜보러 왔다. 이게 학교에서도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못해 뭐 스승의 날에 선물 하나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긴 카톡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민수 어머니 저번에 저랑 통화하고 나서 뭐 카톡 이제 뭐 말씀해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 반영이 되니까 민서한테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을 안 하는데 똑같이 1을 주는데 한 번 더 본다는 얘기죠. 성원이 어머니 뭐 저번에 제가 방학 이제 뭐 내신 특강할 때 얘만 따로 붙여줬어요. 성원이 선생님 하나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 선생님들 하나 드시라고 선물권 보내주세요. 이거를 제가 안 봐도 돼요 사실. 근데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담임선생님한테 우리 애 더 잘 봐주세요 하면서 노골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정, 하시는 거, 노력하시는 거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 애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좀 더 챙겨주시게 된다는 거죠. 요게 되게 중요해요. 담임선생님들 조금 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푸시는 아니래 격려, 독려를 해달라 이거죠. 생기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기부가 중요하다.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부모님, 선생님들 뭐 했는데 무슨 법이죠? 김영란법. 그거 필요 없어요. 안 걸려요.
누가 검사해요 요즘에? 그거 검사 요즘에 뭐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조금 이렇게 뭐 한우 선물 세트 뭐 해봤자 4만 원, 5만 원이거든요. 명절 때 그냥 그런 거 한번 보내드리면 돼요. 당연히 신경 쓰죠. 받은 게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걸리는 거 아니에요? 5만 원 맞는 거. 자,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받았는데 못 받겠다고 얘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뭐 5만 원 카카오로 보냈는데 뭐 그게 검열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부담되시면은 하다못해 그냥 바카스 뭐 선물 세트. 그런 것들. 요거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학교 알림이. 학교 알림이. 이 학교 알림에는요, 애들 수행평가 과정 나오는데, 이거는 어머님들이 뭐 보신다기보다는 그냥 애들한테 알려주는 요. 수행평가 학교 페이지 나오고, 언제 시험 보는지. 일일이 다 못하세요? 일일이 체크 못하세요? 애들한테 알려주는 요. 뭐 4월 몇째 주, 몇 페이지 시험 볼 예정. 그거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 어디가 이게 뭐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면접 기출이 여기에 다 나와요. 면접 기출. 서울대 아로리는 써놨는데요. 이거는요. 학교에서 정해주면은요. 대학교에서 나 이렇게 뽑을 거야 하면은 서연고, 연세대, 고려대, 뭐 서성한 이런 친구들이 다 부대체 것을 다 맞춰서 해요. 그래서 빨리 알고 싶으면 여기를 가라. 아까 말씀드린 거 수시가 80%가 됐고요. 정시가 20%가 됐어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시 축소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지금까지는 성적 말고는 와닿는 게 없어요. 1세대니까. 고1이 1세대예요.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챙겨봐야 될 거는 학생이 선택해서 과목을 듣는다. 개인별 시간표다. 이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뉴스 기사에도 얼마 전에 봤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뭐 준비는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려는 과목이 학교에 없으면은요 옆에 학교 가서라도 수업을 듣는다거나 뭐 혹은 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 학교에 수업이 없는데 그 과목을 선택해서 얘가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 그게 조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들이 이제 시간표 선택할 때요.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얘 진로를 알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맞게끔 과목이 다 보여요. 눈에 다 보입니다. 융합 선택하고 선택 과목 유리 어머니. 저요? 하는 명. 오셨구나. 맞아. 우리 뵀던 거 아버님 뵀던 거 기억이 나는데. 융합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요. 요거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제 진로를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교학점제에 들어가면은요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대학교 다녀보셔서 아시겠죠? 저는 요거 충족 못해서 6학년 1학기까지 다녔어요. 대학교. 웃기죠? 그 막 과목 뭐 학점 뭐 교양 필수 과목 못 들어서 한 학기 꿇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자 이런 거는 지금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그리고 애들이 정시도 바뀌었죠. 34%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긴장해가지고 34%. 왜 이렇게 적지 했죠? 10% 34%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원래 3등급까지가 23%였거든요.
근데 34%로 하면서 우리 애가 3명 중에 1명만 들어가면 된다. 근데 1등급이 가장 베스트예요. 요거는 이제 수능 과목인데요. 우리 물화생지 아시죠? 요거 사라져요. 공통사회하고 공통과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고3 수능 대비를 할 때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 학부모님께서 이제 교과서가 요 친구부터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중3 애들이 올라갔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세대죠. 고교학점제 5등급제 두 번째 세대예요. 학교에서는 무조건 기출이 쉽게 나오고 단어가 어렵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문제 기출이 반복이 되면은요 반려를 해요. 기출을 할 때 학교에서. 그래서 문제가 비교적 깔끔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공통사회하고 공통과학을 수능을 대비하려고 하면은 고3 때 다시 공부해야 된다.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쉬운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렵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이 커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커서 수능 어떻게 보는지 좀 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되고요. 수능 성적. 자, 표점하고 등급 아시죠? 표점은요, 똑같은 2등급이어도 2등급 맨 앞줄, 2등급 맨 뒷줄에 대한 차별을 두겠다라는 표점이고요. 표준 점수. 그리고 등급은요, 대학교 들어갈 때 최저 등급용. 그래가지고 이 표점하고 등급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아까 수능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2022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029년까지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간호사가 될 거예요. 간호사 되고 싶어요. 꿈 그냥 딱 하나 정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국어, 영어, 수학은 무조건 다 듣기 시켜야 돼요. 국, 영, 수는 다 들어야 된다. 밑에 보면은요, 사회하고 과학 중에서 내가 간호사가 될 거야? 그러면은 윤리를 배워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배워야겠죠? 이게 뭐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넘어가고, 저는 이거 무조건 시키고 싶어요. 주제 탐구, 독서. 독서는 무조건 갑이다. 독서는 갑이에요. 여기까지 영어는 넘어가고, 인문학과 윤리, 윤리와 사상 쭉 보시면서요. 간호사 될 건데 뭐 도시의 미래 탐구할 필요 있어요? 없겠죠? 간호사 될 거예요? 역학 에너지 배울 거예요? 아니죠. 쭉 넘어가다 보면은 화학 반응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뭐 이런 게 보여요. 충분히 그냥 진로를 정하면은 굉장히 쉽게 가는 길인데 진로를 못 정했으면은 나 뭐 선택하지? 이렇게 된다고요. 진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런 지금 새로 개정안을 갖다가 전혀 몰라요. 네. 그러면 자기 진로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 심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기만 집중을 하면은 대학 뭐 좋은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뭐 좋은 대학을 가려면은요 여기 국영수를 일단 잘해야 돼요. 국영수 과학을 사회 과학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조금 더 성적이 똑같이 2등급짜리 애인데 얘가 선택 과목을 굉장히 진로에 맞춰가지고 내가 쓰려는 과랑 잘 맞춘 그 수업을 들었는가, 아니면 얘가 다른 과목을 들어가지고 성적은 똑같은데 다른 과목 들은 애, 그럴 때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 안 맞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애들이 과목 선택을 진짜 보면은 화가 나요. 이과인데
이거 뭐 사회 거 막 2개 듣고 3개 듣고 그래요. 모르니까 생각 없는 애들은.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아무리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도 고등학교부터는 지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벌써 말도 없어졌잖아요. 말수도 줄고.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이런 거를 신경을 쓰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아 그러면 저기 금방 사회과학도 일종의 보면 약간 선택적인 어떤 과목이 있는데 문과냐 이과냐. 아, 예. 그럼 저기 사회라 그러면 뭐 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기도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 진로에 맞는 거. 아 저기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예.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사회와 문화 이런 거 배워야겠죠. 이것도 배워야겠죠.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네? 192학점만 맞추면 돼요. 아 학점 맞춰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일단은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 근데 여기에서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경수는 다 그냥 다 과정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적분 원은요 이과. 아, 문과 애들은 대수랑 확통까지만 들어요. 이과 친구들은 다 듣고. 또 궁금한 게 예. 그러면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잖아요. 예. 진로 선택이 있잖아요. 예. 그 192학점을 어쨌든 좀 뭔가 배분이 되게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다 진로 선택에서만 심화해서만 들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들고 나는지. 얘는요 무조건 이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영어 1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영어 2를 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영어 독해와 작문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태는 요거를 끝냈고요. 원래 근데 이거는 그냥 원래 정해져 있던 대로 가는 거예요. 현행대로 가는데 애들이 나 영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이걸 안 들어요. 그럼 대학교에 조금 떨어지는 거죠.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이과 문과의 성향에 맞춰서 이과 문과용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다. 이과 문과용 얘는 진로에 맞게. 선생님 고1 때는 저거를 선택 안 하고 고1 때는 고2 때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고1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영수, 사회과형, 역사 여기 그냥 다 듣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럼 제가 되게 원초적인 질문들이 있죠. 네. 저런 어떤 선택,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대한 과목 선택 전략이 잘 통했을 때 내가 점수를 조금 못 받아도 부족해도 그걸 약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걸 선택을 갖다가 잘하는 게 일단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학생한테. 네. 성적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 이게 지금 애들이 고1, 고2잖아요. 네. 근데 이때 꿈이 없는 애들은 애들이 척을 하라 그래요. 이게 척을 하더라도 나중에 대학교 갈 때 과 선택을 할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과목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들었던 대학교 붙을 때. 예. 근데 그게 전혀 다를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등급을 받더라도 내가 받은 과목에 따라서 등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등급이어도 네. 내가 과목 들은 거에 따라서 들은 거에 따라서. 네. 대학교 갈 때 네.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얘를 의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응. 고등학교 때 의대 관련해서 다 했어요. 예. 근데 막상 나는 대학교 가려니까 난 의대 별로야. 나는 법대를 가야 되겠어. 이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왜 고등학교 애들을 벌써부터 꿈을 정해서 대학교로 가라고 하는지 너무 좀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바뀌고 있는 단계.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놀았잖아요. 네. 그 논 이유가 뭐냐면은 진로 탐색하라 그런 거예요. 그때 놀았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기로는 만약에 내가 문과형이야. 내가 이제 대학교를 문과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고1 때 인문학자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계획자 이렇게 이제 좀 세분화되게 빠져도 괜찮아요. 진로가 큰 쪽에서 저기라는 거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갑자기 문과에서 저 끝에서 요 끝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되고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중학교 때 많이 놀아서 니네 진로 어떤 거 할 건지 탐색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25학년도부터 지금 그게 바뀌잖아요. 고1부터. 그럼 그 바뀐다고 했을 때 고교 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애들이 중1, 중2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니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시행이 됐는데 그거를 니네가 접목을 시킬 거니까 니네 이때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해라라는 활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고교 학점제에서 시행만 하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처음 입학하는 애들한테 그것도 1학년 입학하자마자 나온 것도 아니고 한 4월달쯤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5월달? 6월달 그때서 이게 조금씩 나오고 우리나라는 서울대 기준이잖아요. 네. 그런 학점 네. 입시 과정들이 서울대가 제일 늦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멘붕인 거죠, 학부형들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교육부 장관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얘기.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근데 이게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발표가 나면은 이제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같이 나왔고 같이 적용되는 거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형평성에 뭐 어긋나거나 이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애가 1학년 1학기에서 1학년 2학기로 됐는데 꿈이 바뀔 수는 있죠. 바뀔 수는 있는데 이제 쓴 거에 대해서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에 맞출 때는 적어도 바뀌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체육한다 갑자기 뭐 하다가 갑자기 체육한다는 애도 있고 미술한다는 애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데 뭐 미술하고 좀 저기 한데 걔는 생기부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애한테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줌으로써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애가 생각을 하잖아. 애가 과목 선택을 해야 되고.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애들이 뭐 저희가 생기라고 해가지고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두루뭉실하게는 잡아놔야 된다. 뭐 공학자 이렇게, 과학공학자, 공학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과 쪽인지 문과 쪽인지 먼저 잡아놔도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사회체육학과, 체육학과 이런 쪽으로 간다. 솔직히 들어가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채과에 들어가면요 보통 제가 이제 경희대를 많이 뽑아요. 알바생들을, 채점 조교들을. 일단 높은 대학교로 가면은요 생기부 과목을 보는데 이럴 때는 사채과로 하면은 보통 내신 성적은 잘 안 들어가요. 내신 성적은 안 들어갑니다. 수능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체능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나 시험 망했어 혹은 도피처가 되는 거죠. 근데 체육과를 네가 체육을 할 거면 성적을 맞춰서 네가 경희대, 적어도 경희대 체육학과는 가야지 이렇게 이제 목표 설정을 해줘야죠. 그랬는데도 안 됐으면은 그래 그럼 너 체육으로 가.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저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돼? 사채과 중에서도요 좀 그러면 깊이 이제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죠. 뭐 스포츠 팀닥터, 재활학과, 사채과 사회체육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게 진짜 큰 거고요. 그 안에서 또 되게 항목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하면은 뭐 재활 이런 쪽으로 하면은 조금 생명적으로 좀 깔아줘야죠. 근데 선택 과목이 어머님들이 아시는 것만큼 막 그렇게 막 상대평가로 막 갈라치기 하는 느낌이 아니라요. 절대평가예요. A, B, C, D, E 해가지고 성취율, 성적 90점 이상 나왔어? 오케이. 중학교 되죠. 요게 평가가 그렇게 빡센 건 아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느낌이 좀 많이 좋은 거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 어필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막 뭐 그래서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소심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막 샤바샤바 못하겠으면은 편지로 써서라도 드리고, 애들 앞에서 눈총 이제 질투받기 싫으면은 뒤에 교무실 가서 드리고 와라. 마음만 전달되면 된다. 그리고 애들 뭐 소심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애들 다 자는 수업 시간 때 일어나서 듣고라도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 네, 보시면은요, 융합선택 여기서부터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A, B, C, D. 보통교과 아까 일반 선택 있죠? 얘네들은 5등급제가 적용이 된다. 이건 그냥 하다가 저는 상위권 맨날 보고 있으니까 의대 증원 취소된 거 아시죠? 이거는 애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고요. 다이어리 작성하라고 했어요. 다이어리 쓰면 반성을 해요. 스트레스 받고. 그냥 어머니 아버님께서 신경 써줘야 될 거는 독서인데요. 이게 뭐 제 설명회 여러 번 들어보셨던 학부모님들은 항상 주말에 그냥 같이 나가서 책 좀 같이 읽어라. 책 읽고 대화해라.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지금 한 4달 차고 딸이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예. 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도 뭐 워크숍 원장님들 워크숍 갔는데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싶었어요. 너무 이제 훌륭하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제 와이프랑 공감대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밤에 그냥 30분씩 육아에 대한 책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생각 공유하는 거. 애랑 같은 공통사를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냥 한 챕터만 읽어도 돼요. 한 챕터만. 10페이지만 읽고 생각 얘기하고 또 10페이지 읽고 생각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랑 얘기가 많아져요. 우리 하느니 뭐 이런 거 하면은 애 맨날 당구만 좋아하니까 당구에 대해서 저랑 얘기하면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통사가 맞게 되면은 대화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요, 주말에 우리 월요일날 피곤한 이유가 금요일, 토요일부터 깨지죠, 일상이.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서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조금 같이 너도 막 일찍 자라 그러는데 전 늦게까지 깨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엄마는 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좀 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원장님 제가 지금 이 주제랑 약간 벗어나는 질문 하나. 네, 괜찮습니다. 애가, 질문 굉장히 좋아해요. 제 애가 게임에 많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약간 그런 게임을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게임을 하지 마라라기보다는 저는 뭐냐면 그렇다고 프로게이머로 하는 거는 성공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탑이 돼야 되니까. 예. 그게 아니라 그런 쪽에 빠져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전공 접합성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진로를 택하면은 좀 그 길이 좀 있나요? 게임 개발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가면 되죠.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애들 진짜 많이 봐요. 게임 중독자도 많이 봤어요, 애들. 어쩔 때는 학원에 와서, 옛날에 제가 학원 작았을 때 학원 컴퓨터로 몰래 게임하는 애까지도 있었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애한테 이렇게 했냐면은 시간을 좀 막으셔야 돼요. 떨어뜨려놔야 돼요. 저도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게임을 이게 조금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학부모는 컴퓨터를 부셔버려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게임을 이게 놀래가지고 그거를 좀 줄이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애들 성향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강압적으로 했을 때 얘가 뒤에서 몰래 할 만한 애인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시간으로 많이 막아놓으셔야죠. 뭐 약속이 뭐 어떻게 약속을 지켜줬을 때 뭐 좀 줄 수는 있는 거고, 근데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거니까 조금 많이 억누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긴 한데 쉰다고 컴퓨터게임을 하는데 쉬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컴퓨터를 없애는 거. 돈도 막아버리면, 용돈도 막아버리고 그것도 막아버리면은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막아버려야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게 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용돈을 주시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뭐 해버리면은 저는 좀 제가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해야죠. 알아요, 하나님. 이거는 이걸 좀 이따가 내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담임 선생님 아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과목별 500자라 그러는데 요 나머지들은 어머님들이 푸시를 해드려야 된다. 하셔야지. 푸시가 강압적인가 아니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애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태장고에 어머니 한 분이 애가 올 5등급이에요? 올 5등급이에요? 어머님이 그 뭐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시는 분이에요. 생기부를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생기부가 잘 돼 있는데 5등급이에요. 유리하죠. 성적으로 봤을 땐 불리한데 같은 등급이랑 싸웠을 때는 무조건 붙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실 거랑 얘가 해야 될 거. 이렇게 이제 좀 그렇게 막 참여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학기가 끝날 때마다 마감이 되거든요. 기말고사 끝났을 때 말씀, 중간고사 끝났을 때 말씀. 미반영 아까 말씀드렸죠? 점수에는 안 들어가는데 눈이 있으면 보겠죠. 그래서 상을 한두 개 정도 찔러 넣어주는 거. 여기 아까 대학에는 미제출이라고 아까 알려드렸죠? 예꿈, 미제출. 학년 올라갈수록 구체화, 심화 이거 아까 알려드렸죠? 공학자, 화학공학자 이렇게. 예. 수성 경력은 이제 의미 뭐 대학 미반영 이거는 뭐지? 서점에 있는데 옛날에는요 상을 탔으면은요 1점씩 줬어요. 근데 상에 대한 점수는 안 주는데 서점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활동을 했구나 저런 활동을 했구나 참고는 할 수 있죠. 그 학과에 해당되는 수상 경력이면 반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에 대회가 있으면은 진로에 맞는 대회가 있으면 넣어라. 그래서 태장고가 제일 좋죠. 과학 중점 학교가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이과 쪽이면은 그쪽으로 반으로 넣어가지고 학교에서 근데 그 반을 많이 밀어줘요. 심하기만큼. 태장고 아니면은 뭐 효원고 2개밖에 없죠. 진로쌤. 요것도 어머님께서 잘 챙겨주셔야겠죠. 진로 같은 거. 그러면은 요 세특하고 이런 거 진로를 낼 때요. 독후감 가지고 넣는데 이거는 독후감하고 수행평가 가지고 이 세특이 다 들어가요. 근데 요거를 어머니 아버님께서 챙기시면은요 굉장히 많이 저기 하시겠죠? 애들이 저항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험 끝나기 전에 방학 전에 1년 전반적인 부분 평가.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네. 요거 이 세특은 자기가 먼저 독후감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수행평가로요. 야, 너 이거 해 하면은요. 수행평가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써서 그냥 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 뭐가 나오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네 새해의 다짐을 학년에 1학년 동안의 다짐을 영어로 써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요. 수행평가를 낼 때 한글을 먼저 초안을 제출하라고 해요. 한글로 초안을. 그러면 초안을 제출하면은요. 그건 생기고. 그 다음에 영어로 조건에 맞춰서 번역해. 그러면은 그거는 평가예요. 성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세특이 이제 새해 목표를 적어봐 하면은 뭐 별로 이제 뭐 생각 없는 친구들은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학교 수업 열심히 듣기 이런 건데 진로에 맞춰서 넣으면은요. 나는 내 꿈은 간호사가 꿈이다. 그리고 간호사가 이제 뭐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나의 롤모델은 뭐 훌륭하신 분, 뭐 유익종 교수,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의학 관련 도서에 대해서 1년에 5권을 읽을 거야. 그리고 뭐 거기에서 읽다가 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요런 것도 준비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은 발전 가능성이랑 전공적 특성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보고 싶은 게 얘네들이 발전 가능성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지적 호기심이라고 해요.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뭐냐면은 내가 관련 있는 거 더 찾아서 몰두해서 심화 과정을 받냐. 그런 것도 이제 보겠다는 얘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저 무슨 책 읽을까요? 책 읽었는데 독후감 어떻게 제출할까요?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자기평가서인데요. 요것도 학교에서 단월고 같은 경우에는요, 독서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폼을 맞춰서 줘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 자기평가서 쓰는데 독서록을 하나 쓸 거야? 그래서 독서록에 대해서 나의 꿈은 뭐뭐뭐이다. 땡땡땡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맞춰서 이렇게 해. 진짜 막 초등학교처럼 폼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땡땡땡 빈칸 뚫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채워넣으라 그래요.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애들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 모 중학교에서 영어 교과 과목의 과가 이그 노벨상이라는 거였어요. 이그 노벨상인데 이그 노벨상이 뭐냐면은요. 창의적인 연구 결과로 훌륭한 발전이 이바지보다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에다가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간호사가 될 거예요. 나는 이거를 읽고 그 간호과에 간호 쪽에서 이그 노벨상 수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봤다. 이렇게 하면은 애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론 책의 내용 본론 들어가고 이거는 애들한테 이런 거 알려줬는데 사실 뭐 GPT 쳐가지고 네가 써서 하고 그거를 쓴 거를 가지고 카피킬러라는 게 있어요. 다른 데 글이 똑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럼 글자 이렇게 딱 겹치는 거 인터넷에 겹치는 것만 딱 글자가 이렇게 잡혀요. 그것만 바꿔가지고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결론에는 앞으로 요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발전 가능성.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후감을 제출할 때 사실 얘를 안 봐요. 얘하고 얘가 그냥 생기부에 들어가요. 되게 웃겨요.
옛날에 지금 단원고 이제 졸업한 친구인데 그 학부모님이 반원고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반응하시냐?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서론하고 본론은 애가 스스로 쓰고 서론하고 결론은 애가 쓰고 본론은 떠서 애칙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독후감이 뚝딱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게 생기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생기부를 토대로 우리는 뭘 한다? 면접을 준비하면 돼요. 너 이거 책 봐. 이것 때문에 무슨 내용 뭐가 좋았니? 너 이거 개념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는 책을 다 읽어야죠. 이런 독후감은 학교에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집에 갖고 왔어요. 학교에서 봐주는 데도 있어요. 선생님 좋은 분 만나면은요, 그 애들 기말고사 끝나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때 야 너 이거 책 이거 해가지고 독후감 제출해. 그럼 진짜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은 애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네, 아까 여기에 일반 면접이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는데요. 신층 면접이 아까 대학 어디가에 기출이 나와 있다. 뭐 취업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면접자인데 끝 흐리면 안 되죠. 말할 때. 네. 애랑 대화를 먼저 해보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애 성향 파악이 중요합니다. 애 성향 파악. 근데 학교 제가 주변 학교들 조사를 해놨어요. 조사를 이제 작년에도 해드렸었는데 얘네들이 사실 저는 제가 문과생을 해봐서인지 문과는 세상을 살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과생에 비해서 월급도 적고 거의 이제 1.5배, 2배, 3배까지로 차이 나죠. 연구원이 딱 한 번 되면은 그냥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꿈이 없으면 이과생으로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과용 학교를 찾아보는데요. 학교를 찾아보실 때는요, 일단 물화생지 과목이 2까지 다 깔려있는 학교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과학 실험이 심화 과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예, 요 학교들은 다 있는데요. 다 있습니다. 이 실험, 물화생지 실험이 다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과 중심 학교라고 해요. 근데 화홍고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과 중심형 학교는 아니다. 단원고도 다 있습니다. 이과 중심형 학교 가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문과 왜 선택했어요? 수학이 싫어서. 그러면 수학이 싫어서 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망고고, 폐장고, 화원고 다 화원고는 없어요. 다 물어생지 있는데요? 실험이 없어요. 화원고는 실험이 없어가지고요. 학교 인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여름방학 끝나면은요, 고등학교를 써보라 돼요. 그러면은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냐면요, 망포 화홍, 태장 화홍 쓰라 돼요. 화홍에 이제 미달이 나오니까 거기서 막혀라.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를 많이 밝힌다? 그러면 수원고 보내요. 네, 여자애를 많이 밝힌다? 수원고 보내고. 얘가 금묵자옥이라고 해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그러면은 멀리 보내요. 청명 이렇게. 왜냐면은 친구랑 잘 어울리는 친구들인데 안 흔들리면은 여기를 가라 그래요. 주변을 가라 그러고 친구한테 영향을 주는 친구들. 근데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안 좋은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학교를 멀리 보냅니다. 근데 또 이러면서도요, 아침에 애들이 잘 일어나야 돼요.
한 명이 지금 효원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있는데 걔가 공부를 잘해요. 학교를 그렇게 많이 빠져요. 대학교 붙을까요? 안 붙죠. 못 일어나요. 걔는 근데 떨어져서 간 친구. 그러니까 아침에 깨우면 일어난다.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는데 학교에 안 늦게 간다. 그러면 멀리. 근데 같이 힘들어요. 같이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왜 학교를 멀리 보내냐? 학교 끝나면 어디 가야 돼요? 학원 가죠. 스케줄이 빡빡해져 버리죠. 친구랑 못 놀아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는 게 돼요. 얘네들은 끝나서 이제 뭐 주변에 학원을 가는데 못 남아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호선이는 상관없을 것 같고 사장님도 상관없어요. 마이웨이죠.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그죠? 공대를 보내라. 공대를 목표로 해서 진로를 삼다 그러면 망포고 그러니까 뭐 결론은 망포고하고 태장고 그냥 가면은 그냥 뭐 그렇죠. 평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근데 요즘에 태장고가 그렇게 어렵게 나와요. 예? 영어가 그렇게 어렵게 나와요. 2등급이 3등급이에요. 20점이 3등급이에요. 평균 점수 우리 이태 그때 평균 점수가 30점이에요. 태장고가. 영어가요? 예. 100점 만점이에요? 예. 어렵게네요, 어렵게. 예. 되게 어렵게 나와요. 뭐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 못 차겠네. 잘하는 애들은 100점 맞아요. 100점 만점. 이게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확 갈리는 거. 예. 100점 만점에 30점. 예. 근데 이렇게 내도 되냐 싶을 정도여가지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죠. 민원을 놔라. 근데 그 선생님이 외부에 있다 오신 분이에요. 세마고에 있다 오신 분이 내시니까 당연히 이제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태장고가 어렵게 나오고 영덕하고 태장 여기가 이제 영어가 진짜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청명을 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청명은 과학 중점이에요. 아니요. 과학 중점은요. 경기도에 7개인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원에 2개 있어요. 효원고하고 태장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근데 제가 태장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재수없는 소리인데 쉬워요. 단어를 아예 모르는 단어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단어를 암기를 많이 시키면은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주말에 야 너희 내신 대비 빼면은 그냥 토요일 어차피 나오니까 나와서 그냥 단어 암기 하자. 한 번에 2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를 애들 단어 시험을 봐서 10,000원씩 줘요. 다 맞으면. 다 맞을 수 있게끔 만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15분 단어 암기하고 3분 시험 보고 15분 단어 암기하고 3분 시험 보는데 이게 5세트가 들어가면 90분이에요. 외워줘요. 되게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채찍질 계속 하거든요. 야 15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5분 남았어, 3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시험 봐. 3분은 시험 봐. 3분 남았어, 2분 남았어, 1분 남았어. 덮어. 이렇게 5세트 들어가면 30분 남잖아요. 그러면은 부족한 거를 다시 한번 외워. 그래서 그걸 채워요. 그렇게 하면은 200개를 외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공부 못하는 애인데 60점대, 50점대인데요. 240개까지 외우더라고요. 신기해요. 얘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망포보다 태장고 가야 되나요? 뭐 저는 그게 구체화. 구체화. 예. 이게 성원이는 망포고입니다. 선생님 근데 망포고에도 시험이 있는데 왜 얘는 중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몇 개 안 되는데 수원은 그래도 우리 자부심 느끼고 있잖아요. 특례시. 우리는 망포고 가야 된다라고 기준 관점에서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어가 부족해서 영어가 받쳐주면 가도 된다. 태장고 가서 채우면 안 될까?
그러면 가서 열심히 해서 뭐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성적 유지가 75%예요. 가서 첫 번째 성적이 받아왔을 때 75%라는 얘기죠. 그래도 그러니까 발전 가서 가능하면. 영어가 뭐 10점, 20점대가 나와버리면은 사실 이러면은 밑에 깔아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망포는요 조금씩 쉽게 내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오히려 좀 자존감을 쌓을 수 있게 하면서 얘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선생님 하나만 더. 예. 아직 고등학교 안 가가지고. 예. 근데 만약에 그러면 회장부랑 학부는 어쨌든 수학이랑 과학이랑 좀 잘하는 애들이 위주로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세상 예. 네, 그죠? 그러면 이게 공부를 그런 수학, 과학 이런 이과 쪽으로 머리가 있는 애들이 가서 거기 가서 좀 밑을 까는 거보다 네. 밑을 까는 거. 조금 그래도 그런 이과 머리가 아니고 뭐 문과 쪽도 있고 그런 고등학교를 가서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위로 가는 거라. 뭐가 더 후자가 더 낫죠. 숙제가 나요? 근데 민재 같은 경우에 수학과학이 조금 만약에 좀 머리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태장고에 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과학 중점입니다. 과학 중점으로 가면은 학교에서 밀어줘요. 그러니까 반이 딱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과학 중점 학교라는 게 애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면학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거는 그건 아까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영어 성적이 좋은가, 수학 성적이 좋은가. 영어가 받쳐주면 전 퇴장 저기를 시킬 거예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요,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퇴장고가 여자가 미달이 났어요. 하다 보면 어차피 우리 성적순으로 끊어서 가는 거니까. 네. 예. 아, 유희가 걱정이네요. 성적이 안 되면 못 가는 거니까. 네. 중학교는 절대평가죠.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예요. 상대 절대평가 이게 아까 그 융합 진로 선택. 네, 그리고 일반계 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소질 없고 흥미 없는 애들이 우리 어디 가요? 특성화고 가자. 특성화고 가서 떨어지고 이제 한 80%끼리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다시 한번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 예, 요거 써놨어요. 올해 또 제가 개정을 시켰어요. A가 중3 애들 기준이 50%예요. 좀 이따 전화. 2명 중에 한 명이 A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밖에. 안 나왔으면은 반성시켜야지. 끝나고.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자문중도 그렇고 자문중도 40% 50% 되죠? 영동중학교 해놨고 그리고 2등급 우리가 목표로 삼는 2등급이 3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3명 중에 1명 다 합하면은 119명이죠? 3분의 1 그리고 영어는 사랑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저번에도 이제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최저등급으로 가요.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성적을 최저등급을 맞출 때 영어만큼 효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적어두셨죠? 적어놨죠? 여기. 제가 지금 건강관리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는 애들한테 이걸 안 알려줬거든요.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되거든요. 입시 자료 정리, 생각관리, 건강관리, 생활관리 해주셔야 돼요. 입시 자료 정리하는 게 엄마는 그거,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나 아는데? 신경 써서 알고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는 애랑 관심 안 가지면 끝도 없이 관심 이제 애들이 방치가 돼요. 아니 제가 어머님한테 맨날 우리 학원 좀 늦게 오면 전화 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님이 관리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얘가 학원도 안 째껴요. 계속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야, 너 어떡하냐? 야, 너 어떡하냐? 야, 누굴 닮았어? 예,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비교가 제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제이 어머님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애들이 시험을 못 받아와요. 그러면은 성적표만 가지고 우리는 결과만 보고 결과에 대해서 혼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애들은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진짜 야, 너 고생했겠다. 그래, 뭐. 근데 압박을 주셔야죠. 부딪힐 건 부딪히시고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 돼요. 우리 학원 보면은요, 애들이 성적이 대부분 올라요. 근데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에 오르거든요.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요, 결국에 올라요. 근데 시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 기회도 안 주시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에 오릅니다. 시험 성적이. 왜냐면은 제가 죄송해서요. 강사 때는 안 보였어요. 원장 때는 보여요. 어머니, 아버니 그 학원비가 저는 제일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 학원 빠졌을 때나 돈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돈으로, 야, 너 학원 뭐 빠지면은 뭐 5만원, 6만원, 4만원 이렇게 하면은요, 돈 아까우니까 내가 그냥 학원 끊을게. 진짜 하기 싫으면 이렇게 튕겨나가요. 이해는 어느 정도 해주는데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엄격하게. 자, 학원에서 내신 대비 때 뭘 해드렸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손필기 노트예요. 잠원중학교 거, 망고중학교 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애들 것도 되게 많아요. 이거 제가 어머님들께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죠. 시험 볼 때마다 시험지 들고 사진 찍는 거, 얼굴 각질시키는 거. 애들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요, 지금 우리 애들 중딩 애들, 고딩 애들이든 중딩 애들이든 서술형이 문제예요. 서술형. 왜냐하면 5등급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서술형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서술형 확대. 그리고 수행평가 관리, 이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진로에 맞춰서 수행평가를 관리해라. 중딩은요, 특목고가 아닌 이상 그냥 평가만 잘 맞게 저희가 세팅을 해주고 있고요. 모의고사 실전, 요거는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성적이 80점 이상 나오면은요, 고등학교 가서 괜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요거는 노출 빨리 시키면 빨리 시킬수록 좋습니다. 얘가 지금 안 되는데 나중에 될까요? 나중 돼서 더 안 돼요. 그래서 푸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전학년에 적용이 되는 거죠. 단어 초읽기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해줘요. 애들 단어,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속상한 게 내용은 다 알고 있대요. 본문 내용. 고등학생들. 근데 선택지에 단어를 못 읽어요. 1, 2, 3, 4, 5번에 있는 제목, 주제, 빈칸 찾기에 거기에 있는 선지에 단어를 몰라가지고 못 풀어요. 제일 속상하지. 단어를 미리 암기를 시켜라. 근데 태장고나 망코고나 이제 뭐 고등학교 내신 단어 보면은요, 다 필히 알아야 할 단어, 그 단어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암기는 꼭 해야 된다. 태강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네, 1시간 20분 걸렸네요. 아니에요. 질문 이제